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백룡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0년생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지방대 어문 교직 이수를 마쳤고요. 졸업 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그냥 저게 다예요. 그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저한테 남는 것은 교원 자격증이 다일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바람대로 공부를 해왔고 국제고를 준비했지만 왜 준비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성적이 아깝다며 자공고에 보내줬네요. 그냥 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공부해서 괜찮은 내신 받았음에도 이 성적으로 무슨 대학을 가냐는 말씀에 그냥意欲을 다 잃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절대적인 사람이었던지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매일 6시에 나와서 11시에 집에 도착하는 삶을 살고 수능도 만치고 그냥 엄마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꾸역꾸역 대학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냥 엄마 곁을 떠나 재수를 하고 싶었지만 지방대 넣으시고 교직위수에서 임용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재수하고 싶다고 했는데 너는 안 되는 애라고 하셔서 포기했었고요. 포기하면 안 됐었는데 교사하고 싶은 것도 아니면서 교직이수 따내려고 노력하고 지잡대 들어갔는데 장학금 못 받으며 그게 사람이냐는 말 들으면서 그냥 장학금 받는 데에 치중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저는 뭘 위해 달려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멍청한 탓도 있겠지만 진짜 남은 게 학점밖에 없네요.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방학 때도 그냥 학기 중에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심리로 무기력하게 보냈거든요. 한심하시겠지만 그랬습니다. 3학년 시작과 동시에 동생이 큰 병에 걸려서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또 제정신이 아닌 한 해를 보냈네요. 한 학기 교생을 다녀오니 막학기가 왔고 이제 와보니 뭐래지 싶어서 휴학을 하려 했지만 그것도 막으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휴학이냐. 그렇게 한 학기에 여기저기 원서 넣고 면접 보고 일 잠깐 해보고 하다 보니 학기가 다 갔네요. 저는 뭘까요? 스펙, 인턴, 대외활동 등 한 것도 없고 동아리도 없고 저는 뭘까요? 멍청해 보이시겠지만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2년도 날리고 뭘 한 건가 싶네요. 일단 유예두고 내년에 탁과 전공 들어보면서 좀 길을 찾아볼까 하거든요. 학교생활 해본 적도 없어서 아쉽기도 하고 그냥 뭘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모르겠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해요. 편입을 노려서 취업을 목표로 할까? 엄마 말씀대로 그냥 임용고시 준비해야 하나? 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막 학기 미쳐버릴 것 같아서 정신과도 다녀오고 가족들한테 갑자기 왜 그러냐고 미친 사람 취급받고 모르겠네요. 전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요? 학원 취업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 미래가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왜 이렇게 열성이었지?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어머니가 시킨 대로 살았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을 잘 못 찾고 사신 것 같아요. 만만히 먹으세요. 아이고. 아니 근데 어머니가 왜 님한테 이렇게 좀 집착이 심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대한민국 어머님들이 좀 열성이긴 하지만 사연자분의 어머님은 좀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사연의 내용을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닥달하신 게 좀 사연에서 느껴지거든요. 내가 보면 좀 이 사연 안에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좀 느껴집니다. 이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라는 좀 하소연이 느껴져요. 사연 안에. 여러분 그런 게 안 느껴집니까? 이게?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메모차게 하셨나요? 왜 자꾸 공부를 이렇게 많이 시켰습니까? 약간 그런 원망이 좀 뭔가 좀 한처럼 서려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져요. 백령님. 기대가 많았다고요? 그러면 기대가 많았다는 얘기는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다는 얘기네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당연히 너는 고등학교 가도 잘할 거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죠. 뭐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무리 공부 잘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공부는 또 다르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상도 받고 이제 입상도 하다 보니까 성적도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나중에 커서 잘 되겠다 막 이런 생각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렸을 때 얘기고 또 크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과정하고 중학교 과정하고 레벨이 다르고 중학교 과정하고 고등학교 과정 레벨이 달라요. 그리고 공부는 내가 하는 거지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좀 잘못됐어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뭐 하고 싶은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본인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밀어붙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백령님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어머님들이 어떻게 보면 자식을 망치는 좀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기도 그렇게 공부를 잘한 적도 없으면서 왜 자식한테 그렇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자기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한 번도 없으면서 자기가 공부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자식한테 뭔가 좀 이렇게 쏟아부은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 보면 뭐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 많아요. 내가 공부에 대한 한이 맺혔기 때문에 너는 그 나의 한을 좀 풀어줘야 된다. 너만큼은 잘 돼야 돼. 너만큼은 잘 돼서 내가 어릴 적 공부 못한 한을 넌 대신 좀 해줘야 돼. 그 죄송한데 전공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전공?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본인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일단 이미 선생님 과정을 밟아오려고 교원 자격증에 땄잖아.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건 임용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임용될 게 아니면 저 교원 자격증 사실 쓸모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찌됐건 걸어온 과정은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은 다 밟았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이게 뭐 선생님 되고 싶다 하더라도 워낙 임용시험이 요즘에 그 바늘구멍이잖아요. 앞으로 임용 전망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이거 알고 계시죠? 워낙에 지금 선생님이 좀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학생들 수가 줄다 보니까 사실 지금 공교육의 가치도 좀 떨어지고 있고 선생님에 대한 어떤 입지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이 좀 있는데 굳이 뽑아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좀 많이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건 그런 거죠. 뭐 본인이 선생님이 되고 싶냐 안 되고 싶냐. 그리고 이 임용 시험을 뚫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사실 임용 못 뚫으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좀 냉정하게 말해서. 솔직히 요즘엔 좋은 직업인지도 좀 의문이긴 해요. 사실 워낙에 선생님 되고 나서도 많이 힘드니까 요즘 말이 좋아 선생이지 뭐 파이다에 다 잘리지 않습니까? 뭐 애들한테 뭐 뭘 한 소리도 못 하고. 근데 어머님이 너무 잘못했네요. 어머니분이 좀 많이 잘못했네요. 일단은 본인이 냉정하게 선생님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일단 본인이 뭐가 되고 싶은지 확실하게 뭐가 되고 싶고 어떻게 가고 싶은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간섭은 이제 무시할 나이입니다. 님도 이제 어머니 말 듣고 뭔가 시키고 하는 게 지긋지긋하잖아요. 좋아하는 걸 모르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모르잖아요.
좋아하는 걸 모르면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거, 내 능력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거, 네, 높은 것에 도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가 이제 내가 도전했을 시에 가능성이 있겠다. 이걸 본인이 찾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분명히 어머니의 개입이 있는데 어머니의 개입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백령님도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어머니들한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을 중간중간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성인 되고 나면 선택을 스스로 먼저 해야 돼. 두렵긴 하겠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응당 책임지고 그게 성인이에요. 근데 그런 선택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엔. 그때마다 어머님이 중간에 이제 개입이 돼가지고 어머니의 선택대로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어머니는 저 임용고시 시험 모르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는 쳐보지도 않았잖아. 안 그래요? 아, 자기도 모르는데 뭘 자꾸 해보라고 권하는 거야? 이 난이도도 모르고 자기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4학년입니까? 3학년까지 하신 거예요? 3학년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나와몰라님. 사실 좀 어려운 주제긴 해. 왜냐하면 막학기 끝냈다고요. 그럼 거의 뭐 졸업이네요. 그러면 저 편입은 못하는 거잖아요. 편입은 학기 중에 할 수 있는 거고 편입하기 늦었네요. 재입학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재입학을 했을 시에 문제가 그런 거잖아. 뭐 간호과를 간다 쳐요. 근데 간호과를 가면 또 1학년부터 시작을 하겠죠. 4년이죠. 간호학과도 요즘에. 근데 문제는 저 등록금 같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등록금을 부모님한테 뭐 부탁을 했을 시에 낼 수 있냐. 그러면 사실 간호학과 간다고 하더라도 좀 나이가 찬 상태에서 가야 되고 졸업을 하면 좀 나이가 좀 먹은 상태에서 가야 돼요. 이것도 간호학과도 무조건 정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편입 가능하다고요? 그럼 몇 학년부터 시작이죠? 간호학과 편입이 가능하면? 근데 문제는 편입하고 나서 저 간호고시 시험을 볼 수 있냐는 거지. 편입은 가능한데 저 이제 학사 편입을 해도 문제가 저 간호고시를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저게 난이도 꽤 있을 텐데. 뭐 간호학과 나온 사람이야 평생 이제 간호학과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국가고시 별색 준비하니까 음 괜찮은데 이제 님 같은 경우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간호학과 가면 이제 저 시험 준비해야 되잖아요. 실습도 안 하고. 그래도 상관없겠어요? 그래도 뭐 그런 거 뭐 차치하더라도 뭐 어떻게 이제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미 저런 거 하더라도 좀 가오가 남달라야 돼 저게. 저거 아니면 뒤없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뭐 학사 편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저기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저게. 간호사는 일을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의학적인 지식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저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간호학과가 4년 과정이잖아요. 근데 학사 편입 한다 하더라도
다른 간호학과 출신들이 배워야 되는 그 기본적인 과정을 건너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단지 내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과정을 이제 시간을 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건너뛴다는 거죠. 우리 4년 배워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상태에 제로 베이스 출발을 해서 근데 간호고시 시험 볼 수 있나 저게? 빡실 텐데 저게. 아무리 합격률이 높다고 하지만. 그리고 저게 학교 수업을 할 때 실수도 같이 하는 일이라서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난 좀 그런 거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백령님. 만약에 본인이 학사 편입을 해서 뭐 간호학과로 가겠다 치면 나 같은 케이스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같이 학사 편입을 통해서 간호학과를 이제 편입을 해서 간호고 준비해서 간호사가 된 다음에 현업에서 종사하는 케이스가 있는지 이 사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뭔가 도전하기 전에. 사실 저도 생소한 분야긴 합니다, 이게. 편입을 해서 간호사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고 병원 가서 일하는 간호사가 여러분도 솔직히 처음 듣지 않습니까? 많다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그런 거 간호사 일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교사보다 훨씬 더 힘들죠, 간호사 일이. 뭐 돈은 돈 좀 받겠지만 대학 병원 가면은. 근데 본인이 간호사 일이라는 게 난이도가 있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내가 교사가 되기 싫어가지고 임용고시 보기 싫어가지고 도망책으로 가면 또 이것도 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근데 간호사 일은 여러분들 뭐 익히 들었겠지만 많은 여자분들이 간호사 쪽에 취업을 하지만 보통 한 3분의 2는 3년 안에 다 그만둡니다. 대학병 가가지고. 아니 나와가지고 다른 일을 한다거나. 대학병원은 저게 장난이 아니죠. 돈은 좀 줍니다. 돈은 주는데 뭐 태연 문화도 완전 해소가 안 됐고요. 예. 그리고 그 간호사가 담당하는 이제 환자도 많고요. 그러니까 백년이 이거 생각해야 돼.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만한 가호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무조건 100% 많은 선택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선택을 하면 뭔가 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극복을 해도 난 해야겠다는 생각하면 하는 거고요. 그건 극복을 할 자신이 없다고 하면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게. 간호사 일이. 그래도 나는 간호사 하겠다고 하면 난 그런 거 버틸 수 있다. 꼭 생각이 되면 하는 거예요, 생각이 되면. 그러니까 난 교사 시험 보면서 저 임용고시 하면서 뭐 하기 싫은 것보다 하기 싫어하는 것보다 뭐 간호사가 욕먹고 퇴원 받더라도 난 그 정도 각오는 되어 있다. 그리고 간호고시 좀 힘들지만 준비할 각오가 되어 있다. 꼭 생각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두렵다면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것저것 가리면 할 게 없어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배경님. 이것저것 뭐는 안 좋아서 힘들고 뭐는 안 좋아서 힘들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 이게. 몰래 막막해 취업한다는 게 뭐가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백영님 이걸 아셔야 돼. 무조건 있잖아요. 100% 맞는 답은 없어요. 그냥 내가 선택을 해서 가는 겁니다. 가서 경험하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에 완벽한 걸 찾으려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이걸 도전해도 괜찮겠다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전해도 후회가 없겠다 생각하는 걸 도전하는 거예요. 공부 익숙하면 세무사 존다고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 공부를 보는 시험은 리스크가 무조건 따릅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나마 고시가 약하죠. 간호고시가 약한 건데 임용고시나 세무사 시험이나 여러분들 공부라는 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좀 공부가 청춘은 다 날려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것도 신중해야 돼요.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안 되는 사람 절대 다수죠. 세무사도 안 되는 사람 절대 다수입니다. 10년 넘게 준비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모든 고시는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임용고시 준비한다면 강의도 들어야겠죠. 도서실도 가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하는 거 계속 하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뭔가 확실하게 결단이 서지 않으면 일단 본인이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선택을 우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에 도움을 주지 선택을 하라고 권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무조건 정답이라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님한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 위험수를 따지는데 뭐 하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 못합니다. 어떤 일도 못해요. 하다가 그만두지 못할까 이렇게 하면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거 위험수 다 따지면 못해요. 너무 이게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사로잡히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할만하니까 남아있는 거죠. 다니만 하니까 남아있는 거죠. 뭐 그만둘 사람 그만두겠지 또 남아있을 사람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은 또 남아있겠죠. 여자분들 입장에서 이만한 직업이 없으니까. 아무튼 좀 시간을 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여기서 내가 확실하게 뭐 이거이라고 제가 뭔가 뭐 권유하겠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좀 죄송하겠지만 좀 불안정한 것도 있고 좀 우유부단한 것도 있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간호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나는 하겠다 하면 간호사를 가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뭐 지금 하던 거 준비하시고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당장 선택이 어려우면 시간을 좀 두던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직업이든 위험수를 자꾸 생각하면요 못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만둘 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냥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나서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완벽한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임용고시 준비할 거면 정말 전력 투구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이거 아니면 난 답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요즘 임용고시 TO가 정말 없기 때문에 이거 준비한다고 하면 나 진짜 이거 인생 나 이거 아니면 진짜 답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뒤에 안 돌아보고 진짜 이거 하나만 달려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학교 공부를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시입니다. 고시. 근데 붙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에 사실 그 지금 채용 전문의 가장 어두운 분야가 일반 공무원보다 사실 교사예요. 교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을님. 걱정이 되니까 물어본 건데. 그래서 할 거면 정말 축제사자 하셔야 됩니다. 축제사자. 이런 약한 모습
전공을 또 어떤 걸로 바꾸려고요? 아니, 지금 단일 전공, 복수 전공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예. 아예 저 신경 쓰지 마요, 백년이. 자꾸 있잖아요. 뭔가 이제 편입을 해서. 아니면 저 학원 취업도 나쁘진 않아요. 학원 취업해가지고 학원 뭐 선생님을 한다거나. 아니, 학원 쪽 일하는 것도 나쁘지. 큰 학원 가서 일하면 괜찮긴 하거든, 여자분 입장에서. 근데 쪼매나 학원은 문제가 있고. 좀 이제 규모가 큰 학원 같은 데 가서 직원을 있으면 그래도 학생 수가 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제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솔직히 말할게요. 제 생각에 님은 고시 같은 거 준비하면 안 될 사람 같아요, 느낌이. 저렇게 마음이 약하면 고시 못 합니다. 마음이 정말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아도 될까 말까 하는 시험인데, 마음이 흔들리면 집중 못 합니다. 가르치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 뭐 학원 취업 같은 거 하시던가, 아니면 뭐 일반 취업 같은 거 준비하시던가.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본인이 만드셔야 돼, 본인이. 본인이 뭔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 이게. 어. 아니, 뭐, 어떤 분야 취업하려고 뭐 어떤 자격증을 따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냥 이렇게 좀 무실하게 얘기해놓고, 이걸 선택해달라고 하면, 맞죠? 본인도 선택을 못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냉정하게 봐서 그래요. 이런 고시 같은 시험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집중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집중을 못 한다는 겁니다. 집중 못하면 당연히 공부 성적에서 이게 느껴집니다. 고시 같은 시험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집중해서 많은 시간, 최적을 안 소진하고 꾸준하게 양을 소화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무한으로. 어느 시험이도 마찬가지죠. 특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에서도 시간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이 더 많이 소요가 되죠. 집중적인 부분도. 그래서 작정해서 내가 어금니 꽉 깨물고 준비하겠다 생각 안 하면, 그런 생각이 없고 막 불안하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백령이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제가 사연 진행한 게 있거든요. 2년 전에. 여자분인데 그분은 님 같은 마음 먹었다가 임용고시도 나이를 훌쩍 까먹었어요. 님 같은 마음 먹었다가. 능력제 헤쳐나갈 자신이 없다고 누군 자신 있습니까? 이게 하는 거죠. 진짜 뭔가 뭔가 있잖아요. 도돌이표처럼 자꾸 맴도는 것 같아, 이분이. 아니, 그런 마음은요. 부모님 고민 사연 보내도 괜찮을까요? 아니, 보내도 됩니다, 로르님. 예, 보내주세요. 아니, 뭐 자꾸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져. 자꾸 뭐 해볼까, 뭐 해볼까. 아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하나 꽂히는 거 거기 집중을 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후회할 자신 없고 그냥 하세요. 자꾸 이거 따지면 답이 없어요. 너무, 아니, 웃긴 게 그런 거야. 하고 싶은 거 없다면서 이것저것 많이 따져요. 그럼 공무원 만만해 보입니까? 괜히 공무원 시험 만만해 보여요? 공무원 시험 무슨 직렬 준비할 거예요? 일반 행정? 사회복지? 교육행정? 근데 갱년기는 알고 준비하시는 겁니까? 올해 100대 1 넘어갈 거면 작년 국가직 갱년율이 91대 1이었어요. 교육행정 249대 1이었습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이 준비하십니다. 그 직렬은. 남자들은 이제 직렬마다 고루고루 분표가 되는데, 여자분들은 직렬 중에 뭐 소위 몇 개 직렬로 굉장히 좀
집중이 되죠. 님도 만약에 준비한다고 일반행정 준비하겠죠, 일반행정. 일반행정 합격하신 분들 요즘에 막 5년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구급 시험에. 교행요. 가장 빡시다는 교행이네요. 그냥 나가봤을 때 그런 거야. 그냥 뭔가 힘들고 싫으니까 가장 편한 걸 찾는 것 같은데요. 가장 편하고 근데 그 시험은 시험 자체로 봤을 때 가장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장 난이도 높아요. 아, 참, 이게 뭔가 도돌이표처럼 뭔가 이제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참. 그런 거 따지면 할 거 없습니다. 백님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이든 고생과 힘듦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멘탈이 약하면 스스로 단련해서 강해지면 됩니다. 그냥 내가 약하다는 핑계를 자꾸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정말 할 거 없어, 진짜. 그냥 살다리 멀쩡하고 정신 멀쩡하면 할 일이 많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라도 하나라도 더 알게 생깁니다. 자꾸 나는 멘탈 약하고 체력도 약하고 뭐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편한 것만 찾아야지 하면 근데 편한 일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해.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일은요, 나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 다 건드리려고 그래. 그 알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멘탈은 다 약해. 나도 멘탈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 버티고 하는 겁니다. 이겨내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따지면 정말 할 게 없습니다. 정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공부라는 것도 멘탈이 강해하는 겁니다. 공부라는 것도 시험이라는 것도 시험 준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멘탈 싸움이 멘탈 싸움. 왜냐하면 수많은 유혹을 감내하고 잠 오는 것도 참아가고 엉덩이 붙이는 것도 계속 참아야 되고 견디는 겁니다. 그 잠깐 해가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임용고시 합격하시면 다 4년을 준비하죠. 3, 4년. 그거 다 견디면서 하는 거죠. 교육행정도 마찬가지고. 공부라는 것도 멘탈이에요, 멘탈. 근데 멘탈이라는 게 처음부터 강할 수 없거든요. 자꾸 이제 경험하면 세지는 거란 말이에요. 뭐든 하면서. 견디고 하면 세지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멘탈이 강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멘탈이 약하고 뭔가 경험이 없고 약하니까 그냥 편한 것만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좀 옹졸한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약한 멘탈이 꼭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생각은. 아니면 있잖아요. 물창고 같은데 여자분들 뽑아주는데 이 일을 한번 해보든가. 예. 이게 그런 거야. 너무 그런 거야.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강요시킨 것도 있지만 너무 곱게 자랐습니다. 너무 곱게 자랐어요. 본인은 곱게 자랐다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곱게 자란 거예요. 왜냐 사회 경험이나 어떤 그런 세상에 대한 시야가 너무 좁잖아요. 이 좁아서 나오는 문제야. 자꾸 뭔가라도 그냥 여자 몸뚱아리도 뭐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자꾸 본인은 난 약하니까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나는 원래 저런 거 못 할 거야. 못 할 거야. 근데 온시속의 하초는요 말 그대로 온시속이지. 온시 밖으로 나가면 잡초입니다. 잡초. 온시속 하초는 온시를 잡초예요. 잡초. 누가 밟고 넘어져도 이걸 꼬치가 생각하지 않아. 온시 속에 있으니까 화초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화초인지 잡초인지 한번 견뎌보는 거예요. 잡초가 뭡니까? 밟혀도 다시 자라나는 게 잡초 아니겠습니까? 뭐, 차라리 졸업 유예하고 휴학 내가지고 뭐 1년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뭐라도 좀 해보시죠. 내가 봤을 때 그게 필요해, 본인이. 내가 얼마나 체력이 강한지, 멘탈이 어느 정도 세질 수 있는지를 그,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자분들도 이제는 있잖아. 멘탈 약하면 못 견뎌요, 이제는.
여자라고 해서 약하고 이해해주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남자 여자 똑같은 멘탈을 이제 요구하는 거 사회입니다. 여자로서 사회를 인정받고 싶죠. 그런 멘탈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어느 정도 역경을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견딜 수 있는 그런 멘탈이 있어야 돼요. 이제 여자라고 약하다고 다 보듬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누구나한테 세상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 사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너무 본인이 한정된 그런 마음으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거 위험해. 그런 마인드들 사회에 나가면 박살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사 다니는데 떼졌다고요. 그럼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니면 되는 거예요. 또 다니면 돼. 불안감요. 뭐가 불안해요? 아니,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요. 뭐 내가 빚이 생겨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불안감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불안감도 있잖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안 좋아서 불안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마음 컨트롤 못 해가지고 불안한 건지 이것도 봐야 돼. 내가 봤을 때는 후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있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이게 쓸데있는 불안감인지 쓸모없는 불안감인지 좀 구분해야 돼요. 회사에서 내보고 나가라고 한 적 없잖아.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지금 백유님한테 가장 큰 문제점은 쓸데없는 불안감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불안감이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불안감인지 필요한 불안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불안감이 이제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면 뭘 해도 불안해요. 뭘 해도. 그 불안하면요. 그 어떤 것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님한테 마지막 정리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간호대를 가든 임용고시를 치든 뭐 어떤 일이든 하든 간에 자꾸 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하실 거면 제대로 해요. 어설프게 하지 말고.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말고요. 집중하고 하세요. 그리고 멘탈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 없습니다. 견디면 세지는 겁니다. 견디면서. 견디면서 내공이 생기면 세지는 거지 처음부터 강한 사람 없습니다. 원래 난 약하니까, 원래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그런 마음대로 하시면 정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해져야겠다. 단단해져야겠다. 버텨야겠다. 견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뭔가 접근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뒤돌아보지 마세요. 한번 결정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 가보는 겁니다. 가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위험하든 어떠든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제대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